안녕하세요. 짤투리입니다. 영숙하고 영호의 마지막 대화. 최종 선택 전날 밤 둘이서 나눈 마지막 대화를 보면은 영숙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실 남자가 뭐 그렇게 좋아할 만한 성격은 아니에요, 영숙이. 그리고 편하지도 않은 성격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너무나 직설적이다. 노빠꾸예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팩트를 꽂아버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다른 말로 좋게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아마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고, 영호가 들으면은 충분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영숙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영철이 분명히 본인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물론 정숙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슈퍼데이트. 그렇지만은 영철이 자기한테 그 비 내리는 거 마치 이게 눈이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새벽 5시인가요? 뭐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기다렸다가 나한테 보여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귀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사귀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뭐 며칠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분위기는 거의 사귀는 분위기였어요. 두말할 것 없이. 영숙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영철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영숙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물론 영철 입장에서도 영숙이 100%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러 약속을 했었는데 본인이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영철이 영숙한테 찾아가서 뭐 사과도 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었는데 거절을 당했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좀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영철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숙에 대한 불만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여자로서 내가 영숙을 계속 끌고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초반에 둘이 나눴던 대화 중에서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영숙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영철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영숙을 후보로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숙하고 랜덤 데이트를 하면서 좀 정숙에 대한 호감이 커진 상태였고, 그렇지만은 아직 100% 확신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오는 것까지 같이 보여준 거겠죠. 어쨌든 영철하고 정숙이 슈퍼데이트를 갔다 와서 영철이 자기를 안 찾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뭐 누구나 그렇지만은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적중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호가 영숙을 불러내요.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영숙은 이미 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뭐 거의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접적인 대답들, 그리고 그런 뉘앙스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남녀 관계는 항상 그 말로써 대답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 눈빛 교환, 분위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 뉘앙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은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나 너 마음에 없어, 나 너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눈치가 없으면은 연애를 한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눈치껏 적당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죠. 상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광수도 마찬가지고.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본인이 애써 부정을 하면서 아냐, 나는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어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 영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영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영숙의 그 화법 너무나도 직설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하냐, 영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영호한테, 영호님, 저는 상대가 서운해하는 거를 알아주고 풀어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진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내가 삐지면은 그걸 알아주는 성격이 아니다. 영호가 살짝 토라진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됐죠. 본인이 영숙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티를 내게 되면은 그게 뭐 좋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영숙이 영호에 대한 호감이 진짜로 크고 좋아하고 있다면은 '아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나에 대한 호감이 크지 않으면 영호에 대한 호감이 크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의 그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내가 옹졸한 모습, 속이 좁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내 약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런데 뭐 원래 성격이 저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영호가 보여주는 성격은 굉장히 유순하고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물론 잘 삐지긴 하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번 여자 출연자들한테 특히 영숙한테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말씀드렸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중요하죠. 배려해 주는 거. 그렇지만은 때로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호는 그런 타이밍도 잘 모르고 있고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숙 입장에서는 오히려 뭔가 미숙하다, 애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 자기한테 막 잘해주다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영철을 생각을 하면서 막 안달나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애를 태우기 위해서 영철이 영숙을 부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신경 쓰지 않을수록 내 멋대로 행동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나한테 끌려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영숙은 만약에 우리가 연애를 시작을 한다면은 게다가 거리도 장거리인데 우리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것만 얘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영호가 항상 삐져 있을 것 같고 맨날 자책을 할 것 같고 나 이래서 삐졌어. 이게 서운했어. 이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팩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꼭 저렇게 팩트로 영호를 해야 했을까? 거절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 그런 것도 지켜주면서 그냥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팩트를 있는 그대로 조지면서 너는 이런 애라서 내가 싫어. 너는 이런 애라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숙 같은 경우는 후자겠죠. 뭐 영호가 잘 삐지긴 하지만은 잘 삐지고 안 삐지고를 떠나서 상대방 여자가 나한테 삐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영호에 대한 마음이 없다. 지금까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나는 영철님한테 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굳이 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영호에 대한 감정만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안 맞는 부분들 내가 영호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몇 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얘기들 하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됐을 그러면서 그 삐지는 거 영호가 삐지는 게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쉬울까? 버텨내는 게 자기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결국은 영호가 보여준 모습 중에서 단점 삐지는 모습을 하나를 부각을 시키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호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그냥 자기는 그 삐지는 감정이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다. 잠깐 삐지긴 했지만은 그게 금방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로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풀린 거고 그러니까 솔로나라 아니라서 풀린 거고 실제 밖에 나가면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삐져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영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흥미로운 제안인데 자, 최종 선택의 의미가 썸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만나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영숙이 순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 한 달을 만나든 두 달을 만나든 지금 솔로나라 안에서 영호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밖에서 한 번을 만나든 네 번을 만나든 영호가 지금하고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영숙한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물론 영호가 본인이 보여주지 못한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 남자다운 매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 말대로 본인이 영숙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좀 경직돼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솔로나라 안에서 보여준 영호의 모습이 없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보여준 모습 플러스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런데 그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나라 안에서도 이미 보여줬다. 그런데 그거를 영숙이 매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호는 자기의 모습, 장단점,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미. 물론 단점이 더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은 장점도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게 극대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영숙한테는 그게 이제 매력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영호가 가진 매력이 영숙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이 영호를 잘생겼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도 다부지고 좋아요. 충분히 외적인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있지만 영숙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원래 스타일,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영철 같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친데레죠, 친데레. 평소에는 나한테 좀 무뚝뚝하게, 좀 차갑게 대하다가 한 번씩 잘해주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꽂히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착한, 나한테 다 맞춰주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남자들.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대답들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잘해주는 거. 그런 거에 꽂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호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영호 입장에서도 본인이 한두 번, 서너 번 더 만난다고 한들 보여줄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을 거예요. 영숙이 고민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 말대로 연예인 같은 외모, 본인 기준에서 잘생기고 키가 크기 때문에 한번 만나볼까? 고민을 했겠지만은 이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똑같을 것 같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삐질 것 같은데 또 나한테 집착할 것 같은데 매달릴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꼈겠죠. 영호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한 달에 서너 번이니까 많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만나보면 되는 거다. 그런데 영숙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영호님이 행복한 길이냐고. 자, 저기서도 약간 영숙의 스타일이 보이죠.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한번 해보자. 부정적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안 하겠지만은 안 한다는 의사만 전달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꼭 굳이 그게 최선이야? 그게 네가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묻는 게 계속해서 그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호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두 번 보고 서너 번 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영호는 또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 돼요. 뭔가 발전적인 대답을 해야 되고 영숙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를 또 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대화가. 남녀 간의 대화는 좀 단순해야 된다. 영호가 저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영숙 바라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붙잡고 싶은 겁니다. 안 될 걸 알지만 본인은 될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갑자기 퇴폐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영호가 퇴폐남이 된다고 해서 더티 섹시가 됐다고 해서 매력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숙의 입장에서도. 왜냐 원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제 원래 성향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호한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저 모습을 보면은 영호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만나줘 제발. 자, 두 번만 만나줘. 세 번만 만나줘.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고 얼마나 매력이 없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착한 거는 둘째 문제고 남녀 간에 중요한 거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매력적이지 않으면은 착한 것도 소용이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소용이 없다. 물론 돈이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매달리는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뭔가 기대고 싶은 남자, 아무리 여장부라고 하더라도 테토녀라고 하더라도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실제 사귀어 보면은 기댈 수 있는 남자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지금 영숙이 느끼는 거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 막 고민을 하다가 영숙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한두 번 만나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갈 바에는 그럴 거라면 나는 영철님이랑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 저는 저 대답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영호의 자존심을 있는 그대로 다 긁어내버린, 깎아내버린 그런 대답. 이 남자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게 내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느니 차라리 걔를 만나겠다. 걔가 훨 낫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내 앞에서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남자 얘기를 꺼내면서 차라리 걔를 만나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본인의 감정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영호한테 지금 남자다운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싫은 거고 그러면 싫다. 마음이 없다. 전혀 끌리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영숙이 영철한테 목을 매달고 있고, 그런데 영철은 이미 정숙으로 굳혀진 상태죠. 뭐 후에 나중에 영숙이 영철하고 대화를 하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영철이 아이고 제가 여기서 영숙님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정숙님하고 얘기하는 게 훨 낫겠어요,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건 좋은데 거절의 방법이 좀 과했다. 뭐 충격요법을 쓴다고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싫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러면서 영호가 영철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숙이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영철이 영숙한테 미련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영숙은 자기는 영철을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뭐 저렇게 물어보는 영호나 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영숙이나, 영호는 뭐 착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존심이 없어 보입니다. 뭐 사랑 앞에 무슨 자존심이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이제 여자도, 상대방 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숙도 영호가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스타일이다 보니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둘의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영호한테 안타까운 거는 연애 감정이, 글쎄요, 연애를 해봤는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주고받는 그 대화 사이에 그런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말의 뉘앙스, 분위기를 보면은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없구나, 이런 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숙은 충분히 보여줬고, 행동으로, 말로, 뉘앙스로, 물론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영호가 그거를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은 알아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물론 영숙이 정확하게 거절을 하지 않은 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누구는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한 건 아니에요. 영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철이었고 첫 데이트 선택을 영호로 하긴 했지만은 그때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은 영호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물론 영호가 옥순 얘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호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끌고 온 것 같아요. 왜냐, 본인도 영호가 아니면은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반부터 영철하고 잘 돼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본인도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철이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철도 영숙의 저런 직접적인 화법, 팩트를 꽂아 넣는 거,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영숙에 대해서 100% 확신을 못 갖고 정숙한테 좀 마음이 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영숙이 보여준 그 팩트 폭격기, 영식한테도 팩트는 꽂았지만은 말을 좀 순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렇게 팩트 폭격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내 남자한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성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통 저렇게 팩트로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팩트로 공격당했을 때 오히려 더 당황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영숙은 좀 셉니다. 남자들이 봤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영호하고 영숙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둘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실제 사귄다면은 영호는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영숙 눈에는 영호가 성에 차지 않는다. 안타깝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